안녕하세요. 오늘 What's New in 몰덱스 3D 2023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ETS 소프트의 오승아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새로 출시된 몰덱스 3D 2023 버전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이번 2023 버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저희 표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장 먼저 머테리얼 위자드 창이 보이시죠? 이번에 머테리얼 위자드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금형의 몰드 베이스 외곽으로 쿨링 채널 호스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쿨링 채널 호스 관련된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표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 버전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솔버들의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산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리프로세싱 도구들이 생성됨으로써 여러 가지 CAD 기능과 다양한 위자드가 업그레이드되어 사용자분들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기능이 생성되었으며 API 기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재, 광학해석 쪽에서도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덱스 3D는 프리프로세싱, 솔빙, 포스트 프로세싱을 윈도우즈 64비트 플랫폼에서 지원합니다. 리눅스 플랫폼에서는 프리프로세서와 포스트 프로세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몰덱스 3D 디자이너와 프로젝트를 사용하셨던 유저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몰덱스 3D가 이 두 기능을 스튜디오로 통합한 지 어언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2023 버전부터는 프로젝트와 디자이너 모듈이 제거되므로 몰덱스 3D 스튜디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직 스튜디오 사용법을 모르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저희 ETS 소프트의 정기 교육을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인 솔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몰덱스 3D는 클라우드 커넥트라는 모듈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고성능 컴퓨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마존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런 제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클라우드 커넥트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설문조사에 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팅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 버전의 몰덱스 3D에서는 벤팅 해석 결과에서 에어존 영역의 프레셔와 볼륨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확인이 힘들었었는데요. 이번 2023 버전부터는 이 에어트랩의 사이즈 및 온도, 프레셔에 대한 결과 예측 항목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벤팅 시뮬레이션 진행 후 필링 탭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의 에어존에 관련된 결과가 여러 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2022에서는 되지 않았던 에어존 볼륨에 대한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시점에 따라 에어존 볼륨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에어 볼륨이 많기 때문에 벤팅 디자인이 파란색 부분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 결과를 통해 우측 그림과 같이 필링에 에어존 볼륨이 남아있는 경우는 에어트랩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존 볼륨의 결과는 이번 2023 버전부터는 벤팅 해석을 하지 않았을 때도 필링 결과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웰드라인 스트렝스 팩터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필링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웰드라인에서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스트렝스 팩터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의해 제품이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고 이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제품에서 웰드가 없는 부분의 강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는 서모플라스틱 수지의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피지 결과의 정확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2023 버전에서는 실제 사례와 해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샘플을 제작하여 검증 작업을 진행하면서 와피지 결과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PIM 사출 관련 내용입니다. 필러가 첨가되는 PIM 사출에서의 해석을 기존 2023 버전보다 더 안정적이게 계산하도록 솔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FEA 해석과의 연계에 대한 기능입니다. 2022 버전에서는 되지 않았던 몰드 인서트의 템퍼러처와 프레셔에 대한 결과를 오리지널 메쉬와 맵트 메쉬 둘 다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LS 다이나 맵트 3D2 쉘 매핑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버들의 기능과 성능들이 향상되었습니다. 먼저 32코어 이상의 컴퓨팅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SPS를 ON 했을 때 볼루메트릭 슈링키지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팩 해석을 위한 계산 안정성과 허용 가능성을 향상시켰으며 비선형 왑 솔버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셋 해석을 위한 계산 안정성과 허용 가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PA 소재 45개, PMMA 소재 1개, 이렇게 해서 총 46개의 서모플라스틱 재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티엔사의 머신 정보 226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는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몰덱 3D 2022 버전에는 캐드 수정 기능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캐드 수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 버전에서는 다양한 캐드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사용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캐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리서페이스를 생성하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운딩 박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위 그림과 같이 원통 오브젝트와 사각기둥 오브젝트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 바운딩 박스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두 오브젝트를 한 번에 감싸주는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인 서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면이 분할되어 있는 서페이스들을 서로 조인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커브와 페이스를 생성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윈 커브 기능은 두 커브 사이에 중간이 되는 커브를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Surface from four curves 기능은 닫혀진 커브가 2개 이상이 될 때 그 커브의 내부를 서페이스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CAD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쉽게 서페이스를 형성할 수 있겠죠? 다음은 플라너 스페이스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고리 모양으로 된 서피스의 내부를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모델 트리트먼트 기능과 심플리피케이션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을 디바이드와 트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불리언 스플릿 기능은 겹쳐져 있는 모델을 분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2022에는 없던 기능으로 분할시킨 모델의 조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림과 같이 모델의 원하는 페이스만을 추출할 수 있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내부의 형상을 크리에이트하거나 리무브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품 내부 형상의 페이스 이너를 없애기 위해서 페이스 리무브 이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 채널 위자드 기능은 제품 내부 형상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쿨링 채널 모델 없이 몰드 베이스 내부에 생성되어 있는 쿨링 채널 디자인만 가지고 있을 때 익스트랙트 채널 위자드 기능으로 몰드 베이스 내부에 생성된 쿨링 채널만 따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쿨링 채널 데이터 없이 몰드 베이스 내부만 파져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앞에 설명드렸던 기능들 사용하여 간단한 예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전체 몰드 베이스에 틀만 있는 경우 전체 몰드에서 익스트랙트 채널 위자드를 사용하여 쿨링 채널과 파트와 러너를 빠르게 추출해 줍니다. 그 다음 추출한 쿨링 채널의 폴리 서페이스에 센트럴 라인 기능을 사용하여 커브 기반의 쿨링 채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비트윈 커브 기능 사용하여 커브 기반의 러너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랙트 채널 위자드가 먹히지 않는 부분은 익스트랙트 페이스 기능으로 페이스를 추출하여 추출한 페이스를 센트럴 라인 기능을 사용하여 쿨링 채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러너 위자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들 또한 다양하게 향상되었는데요. 먼저 러너 형성을 위해 라인과 아크와 같은 다양한 스케치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요소 업데이트 시 현재 조인트가 업데이트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 상황 표시줄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덱스가 멈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업데이트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뉼러 타입의 하트러너의 시메트리 기능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부터는 멀티 캐비티를 갖는 하트러너 모델도 시메트리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먼저 파트에 게이트를 노멀한 방향으로 위치시켰을 때 이 게이트를 쉽게 이동시키고 싶다면 Move Gate Object Along Part Surface를 클릭하여 파트의 피처 라인에 맞춰서 게이트의 위치를 스냅이 걸린 채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다리꼴 형상의 러너를 생성할 때 다양한 조인트 포맷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 로케이션 어드바이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게이트가 있을 때 게이트 로케이션 어드바이저 기능을 사용하시면 할당되어 있는 게이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 최적화된 게이트들을 위치시켜 줍니다. 다음은 냉각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플 형태에 대한 건데요. 다양한 형태의 배플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양의 배플이 있다면 가이드를 보시면서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이널 체크 동안 몰드 베이스와 쿨링 채널의 자동 생성을 하지 않도록 프리퍼런스 창에 옵션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파트와 러너만 있을 때 메쉬 작업 후 파이널 체크를 누르면 몰드 베이스를 만들 거냐는 문구가 떴었죠.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옵션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체크 해제하시면 세부적인 냉각 시스템 없이도 파이널 체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 버전에서 냉각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몰드 베이스와 딱 맞춰진 쿨링 채널에
인렛과 아웃렛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몰드 베이스의 외부로 형성되어 있는 매니폴드 쿨링 시스템 디자인에 맞춰서 자동으로 쿨란트의 인렛과 아웃렛을 설정해 줍니다. 이 기능으로 몰드 베이스의 외부로 다양한 호스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 채널 위자드 탭을 보시면 호스와 쿨링 채널 생성을 위한 라인과 아크와 같은 다양한 스케치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몰드 외부에 호스 모델링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메쉬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MCM 해석을 위해 파트와 파트 인서트의 메쉬를 매칭시키고 싶을 때 기존에는 하나하나 수정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었다면 이번 버전에는 오토 카피 페이스트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레퍼런스가 되는 오브젝트로부터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에 매칭되는 면의 메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트를 레퍼런스로 지정해 주시고 파트 인서트를 타겟으로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매칭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매칭 게이트 메쉬에 대한 해석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매칭 게이트, 우측은 논매칭 게이트를 사용했을 때 유동 결과를 보면 두 게이트에 기여되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컨트롤을 위해 시딩 타입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메쉬에 시딩을 주면 자동으로 좁은 구간은 메쉬를 자잘하게 나눠줬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오토 파인 튜닝으로 시딩 타입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하는 구간에만 별도로 유니폼한 시딩 타입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메쉬가 너무 자잘하게 쳐지는 구간에 유니폼 기능으로 균일한 메쉬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와 솔리드 메쉬 생성을 위해 어드밴스드한 파라미터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페이스 메쉬의 수를 줄이기 위한 심플리파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피스 메쉬가 아주 많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 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메쉬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서피스 메쉬 엘리먼트가 약 24만 개일 때 메쉬 심플리피케이션 기능으로 0.1을 입력해주면 기존 서피스 메쉬에서 10분의 1배만큼 서피스 메쉬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하시면 메쉬의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 모델에 리빌드 기능을 적용시키면 메쉬의 퀄리티는 좋아지면서 서피스 메쉬 엘리먼트 또한 확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에 새로 등장한 메쉬 타입으로 라이노에서만 가능했던 메쉬 기능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고품질의 스트럭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메쉬 탭에 새로운 리본 메뉴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스트럭처 메쉬는 옵틱이나 인캡슐레이션과 같은 특정 사례의 경우 메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최적화된 메쉬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스트럭처 메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메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존에 어드밴스드 모듈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메쉬를 따로 구입하셔서 라이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메쉬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다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된 서피스 메쉬로부터 솔리드 메쉬를 익스트루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이 되는 페이스를 사각형 서피스 메쉬로 생성한 다음 수입하고 싶은 만큼의 라인을 그려준 뒤 Create by Sweep 기능으로 기둥 모양의 솔리드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해 놓은 서피스 메쉬로부터 회전하고자 하는 축을 하나 생성하여 리볼브 기능을 통해 회전체 형태의 솔리드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두 개의 서페이스 메쉬와 서로 매칭되는 3포인트들을 지정해주면 두 개의 서페이스 메쉬들 사이에 솔리드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합되어 있는 서피스 메쉬들로부터 내부 솔리드 메쉬를 헥사 메쉬로 채워주는 로프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너 속성을 준 모델의 구성 요소로부터 채널 솔리드 메쉬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헥사 기반의 러너 메쉬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닫혀진 서페이스 메쉬로부터 BLM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딧 메쉬 툴에 보시면 다양한 수정 기능이 생겼습니다. 먼저 솔리드 메쉬끼리 노드가 맞지 않는 경우 얼라인 노드 기능을 사용하여 non-매칭 메쉬를 매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노드 기능으로 솔리드 메쉬의 노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 기능으로 솔리드 메쉬의 일부분을 추출해내는 기능 또한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이노에서도 사용할 수 있던 기능이죠. 솔리드 엘리먼트 사이에 매칭되는 베이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체크 컨택 바운더리 기능으로 솔리드 메쉬끼리의 간섭 부분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페이스 메쉬를 생성하는 특정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맵 투 페이스 기능은 생성된 서피스 메쉬를 페이스에 몰핑시키는 기능입니다. 메쉬를 전사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O 그리드 페이스 기능은 원형의 서페이스를 사각형 메쉬로 균일하게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러너의 수지 유입부 메쉬를 생성할 때 쓰기 좋은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스트럭처 메쉬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렌즈 모델링이 있는 경우 모델을 4분할로 쪼개줍니다. 그리고 렌즈부와 러너, 게이트부로 나눠서 스트럭처 메쉬를 생성합니다. 렌즈는 광학 특성 때문에 4분할로 모델을 쪼개놓은 후 솔리드 메쉬를 생성하여 로테이트 시켜 한 개의 렌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러너부도 쪼개놓은 모델 기준으로 솔리드 메쉬를 생성하여 렌즈와 닿는 접합면을 맞춰준 후 로테이트로 4kBT 기준의 모델링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쉬에 관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 챕터는 프로젝트 관리와 사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몰덱스 3D 2023에 들어와서 머테리얼 위자드의 스타일이 아주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보시면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2022 버전 디자인이 깔끔하게 변경되어 직관적으로 재료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마다 커브 세팅 창에서 눈에 보이는 그래프의 커브 개수 및 레인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뱅크에 있는 기능을 우클릭하여 컴페어 탭에 추가를 하면 머테리얼의 데이터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서치 탭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탭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재료의 값을 기입하여 범위에 들어가는 재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to-1 얼라이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의 디포메이션을 확인할 때 표준화된 얼라이먼트 시스템 설정을 위해 6개의 레퍼런스 포인트들을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앵커 플레인을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앵커 플레인보다 더 제한적인 구속을 가해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1번부터 3번까지 찍게 되면 이 세 포인트들은 Z 플레인으로 구속이 되며 포인트 4, 5번을 찍으면 이는 Y 플레인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에 6번을 찍어주면 X 오리진 좌표가 속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포메이션 결과를 평가할 때 더 신뢰 있는 구속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이 구속은 앞서 봤던 3-to-1 얼라인먼트보다 더 유연성을 가지는 구속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의 센터에 구속을 준 상태로 변형을 보는 게 힘들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제품에 생성되어 있는 홀 부분의 센터를 기준점으로 잡고 X, Y, Z의 원하는 방향으로 구속을 줘서 디포메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설정을 추가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금형의 온도입니다. 2023 버전에는 쿨링 채널의 디폴트 온도가 설정해둔 금형 온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 금형 온도와는 별개로 냉각수의 온도만을 변경하고 싶을 때 유저 디파인드로 변경하여 원하는 온도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몰드 템퍼러처를 바꾸면 쿨란트 템퍼러처도 바꿔야 했는데 이번 2023 버전부터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단위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더 밀접한 접근을 하기 위해 단위 설정들이 몇 가지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기존 냉각수의 유량 설정이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만 있었다면 이번 2023 버전부터는 리터 per min이라는 단위로 유량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창의 하단에 보시면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프레셔의 단위를 기존 메가파스칼 단위 외에도 바나 킬로그램 힘 per 제곱센티미터 두 가지로 바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창에서 보이는 프레셔 단위를 전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단위 변경은 실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리절트 디스플레이에서의 렌더 성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동선단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인젝션, 컴프레션, 파팅에 대한 흐름 거동이 매끄럽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서의 렌더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왑 해석까지 진행하게 되면 디포메이션 결과에서 모델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이 변형된 모습에 기존 피처 라인 대비 변형된 형태의 라인과 형태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모델 형상과의 직관적인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번 버전부터는 디폴트로 기존 형상의 피처 형태와 변형된 제품의 피처 라인이 남아있어서 기존 모델 대비 변화된 제품의 형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how Air Temperature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쿨링의 템퍼러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ow Air Temperature 기능을 끄게 되면 멜트 프론트와 금형 열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에어 템퍼러처가 표시되면 금형 시스템 전체의 전반적인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 오브젝트나 쿨링 채널이 다수로 있을 때 모델 트리에서 구분하기 힘들었었죠. 그러나 이번 2023 버전에서는 이를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캐비티가 여러 개 있을 때 원하는 캐비티의 수만큼 그룹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림처럼 4개의 캐비티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싶을 때 모델 트리에서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모델들을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여 그룹 이름과 색상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쿨링 채널이 있는 경우 금형의 상하측을 나눠서
그룹 설정을 해주면 관리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설정 탭에서 오브젝트의 디폴트 컬러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2023 버전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본 설정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퍼런스 탭에 있는 컬러 레전드 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 디스플레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 툴바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리퍼런스 창의 스냅 탭으로 가시면 어드밴스드 모드와 클래식 모드 두 가지 중 사용자가 원하는 모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드라인의 폭 또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웰드라인 결과에서 나타나는 라인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프리퍼런스 창에 들어가셔서 라인 위드스 수치 값을 디폴트 100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치로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단축키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키보드 단축키와 마우스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프리퍼런스 창의 인포메이션 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I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2023 버전부터는 API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와피지 해석과 쿨링 해석을 위해 컴퓨테이션 파라미터 설정을 위한 API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머테리얼 특성을 얻기 위한 API가 추가됐으며 게이트 로케이션 어드바이저 API가 강화되어 API를 통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실행을 위한 넌 스크립트 기능을 지원하고요. 이에 따라 스튜디오에서 API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API 기능은 다양하게 업데이트되고 있고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API 관련해서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메일에 따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복합제와 광학 해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복합체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RTM 시뮬레이션을 위한 스튜디오에서의 프리프로세싱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기본 라이노에서만 되었던 기능이 2023 스튜디오에서도 되는 건데요. 사용자 지정의 오리엔테이션 매핑으로 드래핑 시뮬레이션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프리프로세서로부터 드래핑 데이터 매핑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하이브리드 몰딩 모델링 워크플로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몰딩 인서트에서 처리된 프리프레그 속성의 매핑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학 해석에서 MCM 해석을 지원합니다. 기존 2022 버전에서는 렌즈의 플로우 인듀스드 프린스트 패턴이 1차 샷 이후 2차 샷을 쐈을 때 1차 샷으로부터 성형 유도된 스트레스가 고려되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2023 버전부터는 우측 그림과 같이 세컨드 샷이 고려된 광학적 특성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What's New in 몰덱 3D 2023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ETS 소프트로 문의 남겨주시면 메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